싫어하는 사람이 없는 최고의 밥 반찬 스팸이 전쟁 때문에 탄생했다는 사실 아시나요? 다이어트의 적이지만 끊을 수 없는 악마의 맛 스팸의 브랜드 히스토리를 연구해 보았습니다. 스팸은 홈헬푸드 코퍼레이션의 주력 상품입니다. 본사는 미국 미네소타주 오스틴에 있습니다. 홈헬푸드는 미국의 조지 호멜이 설립한 작은 정육회사였는데요. 그의 아들인 제이 호멜이 미 육군에 소속되어 제1차 세계대전에 프랑스에서 병참장교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고기를 운송하는데 상관들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하도 갈구는 바람에 갈굼받지 않기 위해서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고기는 뼈에 붙어있고 부피도 커서 운송의 시간이 오래 걸린다. 미리 뼈와 고기를 분리하면 부피도 줄고 무게도 가벼워진다. 그러면 운송 시간이 단축된다. 기적의 3단 논법을 떠올리며 가공육 전투 식량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제이 호멜은 오랜 연구 끝에 1926년 세계 최초의 통조림 햄, 호멜 플레이버 실드 햄을 출시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이 햄을 만들고 남은 부위가 어깨살과 기타 자비기였는데 어깨살은 맛있었지만 발골이 어려운 데다 판매하기에 양도 부족했고 남은 기타 부위들도 지방이 많아 상품성이 떨어져 처리하기가 참 곤란한 계륵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남은 부위들을 가른 것에 아질산 나트륨을 첨가하여 통조림으로 만들어 판매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스팸이 되겠습니다. 최초 이름은 스팸이 아닌 허멜 스파이스드 햄이었는데요. 회사 이름이 붙어 뭔가 매력적이지 않은 이름이라 초반에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937년 제이 호멜은 회사 내부 이름 공모전을 진행했고 회사 중역의 형제이자 배우였던 케네스 데이누가 제출한 스팸이 채택되며 그렇게 전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스팸이라는 이름의 뜻은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으나 스파이스드 햄의 줄임말이라는 설이 많습니다. 앞서 가공육이 탄생한 배경이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죠. 스팸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른 것도 바로 전쟁 덕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은 주요 곡창지대를 독일에게 뺏기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식량 수급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전쟁은 신선한 고기를 배송하기가 더더욱 어렵죠. 그러다 보니 스팸은 전투 식량으로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염장이 된 수준의 가공육이다 보니 보관에도 용이했으며 기존의 다른 식량들에 비해 신선도에서도 맛에서도 병사들의 인기 1순위였습니다. 그런데 스팸도 치명적인 단점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바로 조리 방법이었습니다. 그냥 먹자니 너무 짠 데다 기름졌기 때문에 심지어 비리기도 하고요. 익혀 먹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스팸 냄새 잘 아시죠? 무려 반경 1마일까지 퍼지며 나 여기 있어 라고 적에게 알려주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아무리 스팸이라지만 맨날 스팸만 먹다 보니 또 물리겠죠. 영국은 스팸에 질려 남아공에서 염장 생선을 미국 역시 투존카라는 소고기 스튜 통조림으로 대체하면서 잠시 스팸 열풍이 주춤하기도 하지만 역시 스팸만한 것이 없다며 다시 스팸을 주 식량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무려 7만 5천 톤 이상 판매하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구소련의 2대 서기장 니키타 흐르쇼프는 본인의 자서전에 스팸이 없었다면 우리 군은 고기를 먹지 못했을 것이다 라며 스팸의 중요성을 회고했고 미국의 아이젠하워 장군은 전쟁 종결 후 호멜사에 감사장을 보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6.25 전쟁, 베트남 전쟁에서도 스팸은 미군의 전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팸의 주요 소비국, 스팸의 인기가 많은 국가들은 미국이 주둔한 나라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본토에서도 인기가 많긴 하지만 특히 하와이와 괌에서 스팸의 인기는 대단합니다. 하와이는 미국 1인당 스팸 소비량이 가장 높으며 연간 700만 캔 이상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음식은 스팸 무스비로 마치 초밥이 떠오르는 비주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생선 조업이 금지되자 이주한 일본인들이 생선 대신 스팸을 사용해 만든 것에서 유래했다고 하죠. 그리고 하와이의 맥도날드에는 아예 스팸을 활용한 메뉴도 있다고 합니다. 괌 역시 스팸 열기가 어마어마한데요. 괌의 식료품점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종류의 스팸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스팸 하면 또 영국을 빼놓을 수가 없죠. 영국에서도 스팸을 활용한 여러 음식들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스팸을 얇게 썰어 반죽을 입혀 튀긴 스팸 프리터가 있습니다. 일본 역시 스팸을 사랑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중 특히 오키나와의 스팸 사랑이 대단한데요. 원래 일본 본토에 비해 돼지고기를 더욱 많이 즐겨 먹는 지역이기도 한데다 주일 미군의 영향으로 오키나와 음식 문화에 스팸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참프로와 포크 타마고가 유명하며 오키나와 소바에 스팸을 고명으로 올리기도 합니다. 한번 가야겠네요. 자, 이제 기대하시던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어린 시절, 아니 지금도 밥상에 스팸이 올라와 있으면 괜히 더 효도하고 싶고 잘하고 싶어지죠. 우리나라의 스팸을 활용한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부대찌개가 있지만 김밥, 라면 등 어떤 음식에든 스팸이 들어가면 잘 어울립니다. 우리나라의 스팸이 이렇듯 인기가 많기 때문에
스팸 광고도 유명한 것이 굉장히 많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김원희 씨가 나온 이 광고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따끈한 밥에 스팸. 스팸이요? 노릇노릇 살짝 찢어서 스팸 한 조각. 스팸. 뜨끈한 밥에 스팸 한 조각. 이 커피를 들으면 입에 침이 고이는 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이외에도 먹방의 달인 하정우 씨가 찍은 맛달라는 광고, 응답하라 1988에서 누구보다 맛있게 스팸을 먹던 정봉이가 나온 광고도 생각납니다. 이렇듯 전 국민이 사랑하는 스팸은 명절 선물 세트 순위에서도 1위를 뺏기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스팸을 선물로 준다라는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해 충격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사실 요즘이야 미국 젊은 층에 다시 사랑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미국인들 인식으로는 저렴한 식재료에 속하기 때문에 선물로 준다고 하면 놀랄 수밖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아저씨에 나오는 소세지라든가 스낵면을 포장해 선물로 준다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대체 왜 이런 것일까요? 우선 쌀밥과 김치에 너무나도 잘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스팸 특유의 짠맛을 쌀밥이 줄여주며 감칠맛도 내고 거기에 김치의 산미까지 더해지면 무한으로 들어가는 마법을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쌀 문화권의 나라에서는 스팸이 대체로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염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의 스팸 라이트가 한국의 스팸 마일드보다 짜다고 하니까요. CJ에서 잘 조절한 것이 영향을 미쳤네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명절에 고기나 과일을 선물하는 문화가 있죠.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옛날에는 이런 소중한 선물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훼손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스팸은 이러한 문제를 손쉽게 해결해주기 때문에 선물로서 각광을 받기 시작했고 이제는 교통과 기술의 발전으로 보관 이슈가 해소되었음에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즐기는 스팸은 2014년부터 7년 연속 판매량 신기록을 경신했고 2021년 한 해 동안에만 무려 114억 달러의 순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로만 한정해도 CJ제일제당이 판매한 스팸 매출이 2019년 누적 4조 원 돌파, 한 해 평균 4천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전쟁과 함께한 스팸 레시피 데이가 있을 만큼 하나의 음식 문화로 자리 잡은 스팸, 건강과 대척점에 있지만 버릴 수 없는 스팸. 오늘 저녁 스팸 어떠세요? 오늘은 스팸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브랜드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